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보맨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세혁입니다. 자, 오늘은 LH 만도 볼 건데, 오늘도 LH 만도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약 13%좀 올라가 좋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원자력 관련돼가지고 6월달에 이벤트가 있죠. 그 내용들이랑 함께 이제 원자력이랑 수소, 뭐 태양광, 뭐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재건도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HL 만두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HL 만두는 해당 테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HL 만두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한 1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한 40억, 50억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직 1시 반입니다. 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 그 이유를 좀 보면은 레거시 기업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잘 나갔던 회사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탑급은 아닌 회사들, 뭐 그런 기업들을 레거시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드, 뭐 혼다, 토요타 이런 회사들, 과거에 엄청난 상승과 이제 거의 탑급 기업이었던 회사들이 그 영향력으로 아직도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을 레거시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LH만두의 주요 고객은 이제 북미입니다. 북미. 북미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는 좀 감소했지만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레거시 기업들에 대한 업체 물량들이 좀 올라가면서 북미에 내려가는 이 판매량을 상쇄시켜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들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세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 부분들과 엮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LHL 만두가 주목받았던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HL 만두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HL 만두가 앞부분에 자율주행 테마랑 엮이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눌림목 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눌림 이후에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윗부분 해당 매물대 라인들 레인지에서 좀 저항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레인지에서 지금 매도세를 강하게 막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해당 추세 안에 있고, 해당 레인지들이 이전에 이제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뚫어주면 이제 못해도 우상향이나 박스를 그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뚫어주는 게 관건이고 여기에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해당 레인지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LHL 말도가 한 13%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 투신 쪽, 기관 쪽에서 미친 듯한 매수세를 보여줘요. 지금 보여주는 게 10억, 100억. 오늘 100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외국인도 한 4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루 만에 엄청난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해당 추세를 뚫고 상승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붙으면서 올라오거든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해당 부분 매물대 라인들까지 물량들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HL 만두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느냐를 좀 봤을 때, HL 만두가 이제 실적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한다, 증권사에서 해당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사업이 실적에 대한 호조세를 좀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로컬 업체량 매출이 정상화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할 거고, 하반기 HL만도 고객사 다변화 효과의 극대화가 커질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로보택시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HL 끌레모브 자회사죠. 센싱 사업의 카 메이커들의 로보택시 사업 진출에 있어서 핵심 부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 고평가 밸류에이션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반기의 투자 포인트인데, 첫째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 아까 여기서 봤던 고객사 다변화 쪽인데, 중국 쪽에 지목, 길리, 장성, 니오, 중국 로컬 업체향 매출들이 정상화가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울투자증권에서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53,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레거시 업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HL만도가 이제 북미 쪽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들을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레거시 업체들의 물량이에요. 뭐 토요타, 혼다, 아니면 포드 이런 회사들, 지금 메인으로 보는 뭐 현대나 뭐 삼성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친구들 말고 과거의 영광을 많이 누렸던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물량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물량들을 좀 상쇄시켜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중국 내국민들이 중고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꿀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24년에 한 1200만 대, 1200대 아니고 1200만 대, 그래서 연평균 한 33% 성장을 좀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존 추정치가 2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한 10%나 더 상향된 수치로서 이제 HL만도의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서 HL만도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수급들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단점으로 리스크를 우리가 꼽아본다면 지금 중국 시장 내 재고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좀 약화됐습니다. 이게 전기차 수요 자체가 연평균은 매번 올라가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줄어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걸 생각한다라면 조금은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 재고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물량이 더 증가될 거고, 그렇다면 재고 소진은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HL 홀딩스, HL 그룹에 대한 HL 홀딩스 밑에 이제 물류 계열사들이 운송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타사 대비에 이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들은 이제 PM이라고 하죠. 요 OPM이 한 3% 내외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HL만도의 중국 쪽에 대한 OPM은 한 7% 정도 잡히거든요. OPM이 좀 높게 잡히는데 해당 물량들이 증가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 그리고 북미 쪽에 대한 이제 감소분을 해당 중국 쪽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중국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하반기 8월 8일 로보택시와 함께 주가가 좀 재평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가 현재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베이스로 HL만도가 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제일 포인트는 뭐 내용은 대충 알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포인트는 요 추세를 돌파해 주느냐입니다. 요 상단부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 줘야만 HL만도가
이런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줄지, 못하더라도 박스를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주가가 우상향하던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도 HL만도가 큰 흐름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면 해당 추세를 우선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추세 타고 가니까 우리가 눌림 해당 라인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종가를 해당 추세를 돌파해주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힘을 모아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강한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줬던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라인들을 뚫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만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매물대 라인들 요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당 눌림을 노려볼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추세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해당 매물대 라인들까지 보면 좀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큰 그림의 우상향을 좀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테마에 엮이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과 HL 만도의 재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증권사에서 이제 다울 쪽에서는 한 5만 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왔던 다울이랑 같이 나왔던 이베스트 쪽에서 한 45,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 HL 만두의 적정 주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에서 한 1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는지 바로 붙어주면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수급 매도를 안 해도 수급적인 부분이 끊겨버리면 단기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더라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